안녕하세요, 준이입니다. 오늘은 제 취업 후기에 대한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제가 공대생 출신인데 서울에 취업하신 걸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게 서울에 취업을 했냐? 스펙이 어떻게 되냐?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드디어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해야 되는 얘기가 많아서 빨리 얘기를 하고 타임라인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나라 취업에는 굉장한 다양한 루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공무원, 창업, 대학원, 전문직 시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대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80% 이상이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 같아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포함해서 기업에 취업을 하고 그 중에서 또 90% 이상이 서울이 아닌 지방 쪽으로 많이 취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그 제조업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의 많은 생산 공장들이 지방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엔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지방에 다 포진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공대생 출신들이 현장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공대생들은 서울 취업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스펙 같은 경우에는 저는 먼저 인서울 4년제 서울과기술대학교에서 화학공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제 졸업 학점은 4점대 극초반, 한 4.05 정도 돼요. 그리고 저는 자격증을 진짜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전공 자격증을 포함해서 영어랑 일본어, 어학 자격증을까지 해서 한 10개 정도의 자격증이 있었고 봉사활동도 한 460시간 정도가 됩니다. 특히 제가 평창 올림픽 자원봉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봉사 시간이 많게 됐어요. 그리고 그 외 스펙으로는 중국이라든지 북유럽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거, 그리고 학교에서 홍보대사 활동한 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스펙이 굉장히 빵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척하고 지원하면 척하고 붙을 줄 알았거든요. 취업이 쉬울 줄 알았어요. 스펙을 믿고 나댔죠. 근데 이런 스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취업 공백기가 무려 2년이나 됩니다. 2년. 먼저 저의 썰을 조금 풀어보자면 저는 4학년 막학기 4학년 2학기 때 교환학생을 가게 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졸업 논문을 쓰고 통과를 해야지 졸업을 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교환학생을 다녀와서 1년간의 공백기가 생깁니다. 근데 1년 동안 정말 많은 기업에 지원을 했는데 전부 다 떨어지고 상반기 다 떨어지고 하반기 다 떨어지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 또 상반기 떨어지고 졸업을 하고 나서 1년의 공백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2년간의 공백기 끝에 1승을 하게 되어서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2년간의 공백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공대생이 서울에 취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지방 취업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진짜 지방에 취업할 바에 해외에 취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한 GYC라고 해외 취업을 연계해주는 프로그램, 기업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덜컥 또 면접을 보고 붙어버려가지고 한 공백기 사이에 한 6개월 동안 해외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헝가리어랑 영어 공부를 하루 종일 했고 그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해외에 나가기 직전에 코로나가 터져버려요. 진짜 눈물 난다. 아무튼 그래서 또 해외 취업도 무산되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공백기가 좀 더 길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취업 준비가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가 먼저 제가 교환학생에 있는 동안 친구들이 다 취업을 해서 정보를 교류한다던가 스터디를 같이 할 친구들이 정말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너무 외로웠고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어요. 이게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또 지방에 취업을 하기 싫다는 그러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더 좀 취준 기간이 길어지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2년 동안 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취업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효율적인 취업 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게 뭘지를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몇 가지 추려봤는데 먼저 취업 준비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순위라고 하면 연봉이 될 수도 있고 위치, 워라밸, 정년,
아니면 채용 형태, 네임밸류, 직종 이렇게 엄청 무수한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과연 내가 진짜 우선순위로 매길 게 뭔지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순위가 위치, 서울이어야만 했고 2순위가 연봉, 기왕이면 연봉이 높은 곳에 취업한다 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우선순위로 고려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기준이 없으면 정말 중구난방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막상 취업을 하고 나서도 과연 거기에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좀 확신이 들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게 취업을 해보지도 않고 정하는 게 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가져가고 싶은 요소들은 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눈높이.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눈을 낮추면 절대 안 된다. 너가 눈이 그렇게 높으니까 취업을 못하는 거다.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뭐 다 중요한 말이지만 저는 제가 취준을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내 마음속으로 정해두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 취준을 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3년 안에는 정말 내가 지원하고 싶은데 다 지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지 였고 만약에 내가 3년이 넘어서라도 취업을 못한다라고 하면 그때서 좀 다시 계획을 짜봐야겠다. 뭐 좀 눈을 좀 많이 낮춘다던가 현실적으로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취업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인드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여건에 맞게 최대의 취준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두고 그 사이에서는 후회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서 지원하고 싶은데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돈이에요, 돈. 사실 취준도 돈이거든요. 저는 지금에서야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이 그냥 편하게 사 먹을 수 있는 값이 되었지만 사실 취업 준비할 때는 그 문제집 한 권 막 15,000원, 16,000원 하는 게 그렇게 비싸게 느껴졌어요. 너무 부담이 됐었어요. 저는 취준도 돈이 풍족해야지 마음이 좀 평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시점에서 조금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먼저 첫 번째로 청년 사이트를 잘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모아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던가 현금성 지원금을 주는 그런 정보들이 모여 있다던가 그러한 혜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받아갈 수 있는 혜택들을 최대한 다 받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독서실 많이 다녀야 되잖아요. 취업 준비할 때. 근데 사립 독서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요. 하루에 몇천 원 하는 게 굉장히 부담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운영하는 혹은 국립의 독서실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집 앞에 있는 지역 독서실을 활용을 해서 한 달에 한 2만 원, 3만 원만 내고 매일 자유롭게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교재를 살 때 활용했던 앱인데 인터파크 도서 앱이 있어요. 그냥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하면은 교재를 다 정가 주고 사야 되잖아요. 이 앱에서 샀을 때는 저는 항상 1,000원, 2,000원 쿠폰이 있어서 좀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 무료 배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앱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취준 기간에 진짜 취미생활 하나씩은 꼭 챙겨서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백기가 길어지고 취준 기간이 길어질수록 심적으로는 더 힘들어지거든요. 특히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취감이 없다는 거, 소속감이 없는 거. 이런 것들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취미생활 하나쯤은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영 강사로 활동을 했고 애들이랑 엄청 에너지 주고받기도 하고 또 돈도 벌고 오히려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취미생활 하나씩은 꼭 챙겨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업했을 때 활용했던 앱은 사기업 지원할 때 같은 경우에는 잡코리아나 자소설닷컴 그리고 독취사 카페, 네이버 카페 이 정도 활용했던 것 같고 공기업 지원할 때는 공공기관 알리오 이거를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대생 서울 취업이 왜 힘드냐 하면 기업 같은 서울에서는 좀 연구직을 많이 뽑고 있어요. 근데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석사나 박사 학위 이상의 채용을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석박에 대한 제한이 없더라도 학사가 지원을 하면 당연히 석박사 분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무턱대고 석박에 제한이 없으면 그냥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서류 탈락, 서류 탈락, 서류 탈락. 그리고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있는 공기업에 뭐 예를 들어 화공직, 뭐 기계직, 전기직 이렇게 뽑는 직무가 있긴 해요. 근데 엄청 소수정예로 뽑기도 하고 그래서 경쟁률이 진짜 빡세고요. 그리고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순환보직이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닌 데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방을 순환하면서 근무해야 되는 성격이 있다는 거를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공대생이 서울 취업하는 팁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직무를 조금 다르게 지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업, 기획, 구매 이러한 직무들은 서울에 위치하는 기업에서도 많이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무를 지원하면은 학사 출신도 서울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력 이직이에요. 처음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방에서 경력을 쌓다가 그 경력으로 이직을 하면서 서울에 취업을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게 해서 서울 혹은 경기권으로 이직한 친구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일인데요. 저는 강남에 있는 한 회사에서 기획 직무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실험복 입고 막 연구하고 이런 업무는 아니고 사무실에서 이미 나온 연구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리고 사람들이 좀 더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끔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대 출신으로 서울에 취업하게 된 게 정말 쉽지만은 않은 여정이었어요. 운 좋게 합격하게 된 회사도 입사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높지 않아요. 그만큼 공대생이 서울에 취업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의 공백기랑 정말 방황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느낀 점은 내가 취업할 때 우선순위가 뭔지가 정말 중요하고 남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 인지도가 정말 낮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 우선순위로 여겼던 위치와 뭐 연봉이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정말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이 생각하는 취업을 잘한 기준 그런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거를 잘 생각하신 다음에 현명한 취업 준비를 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